브리핑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 한번 볼게요. 바이오 실적 완화, M&A 무산의 3대 지수가 하락했네요. 뉴욕 증시가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계속되는 인수합병 무산으로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역시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악재로 작용했네요. 또한 국제유가 하락과 달러 강세가 일부 기업의 1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증시는 그리스 부채 우려로 하락 출발했지만 그리스 정부가 부채 협상팀을 재편성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상승했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상한가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일 대창 스틸이 4일 연속 상한가 같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 타결로 바닥재 독점 때문에 상한가 같습니다. 피델릭스도 3일 연속 상한가고요. 중국 반도체 회사에 핀수됐죠. 한국정보통신, MK트렌드, 베이직하우스, 모나리자, 또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제조, 바이오스마트까지도 지금 중국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소비재,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은 알리페이 결제, 의류, 화장품 다 지금 이쪽으로만 좀 쏠리고 있어요, 많이. 다 상한가 같고요. 유진기업도 시내 면세점 사업 추진을 뉴스가 나왔었는데 어제 또 움직임이 나왔고요. 외인이 15억, 기관이 47억 순 매수한 종목입니다. 쌍용차가 티볼리의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외인 기관 양매수 종목이고요. 3일간 금융투자 순 매수가 125억이나 되네요. 동일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태림포장이 IMM 프라이빗 에쿼터와 동일제지 지분 매각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림포장 IMM 프라이빗 에쿼터와 자회사 동일제지가 지분 매각을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두 개가 같이 움직였네요. 의체시스템즈는 삼성 수저우 LCD사와 169억 원 규모의 LCD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한가 같고요. 원익이 계열사 원익투자 파트너스 주식 114만 주 처분으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KSCB가 4월 20일 상한가 갔었던 종목인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존 화학사업의 내실 강화 및 세포 보관 사업, 자동차 임대업 등의 신규 사업 기대감으로 상한가 같네요. 큐로홀딩스도 모바일 게임 진출을 위한 사업 본부 설립으로 상한가 같고요. 일동제약이 1분기 영업이익이 121억, 전년 대비해서 255% 증가했네요. 또 외국인 기관 양매수 종목입니다. 시간의 특징주 한번 볼게요. 국제약품이 시간에 9.57% 상승, 거래대금 1억 4천. 경남은행도 시간에 9% 상승했고 거래대금이 13억 6,200만 원입니다. 한화 에이스스펙 1호가 시간에 6.62% 상승, 거래대금 3억 1,300만이고요. BNK 금융지주가 시간에 5.71% 상승, 거래대금 2억 4,900. 금호산업도 시간에 4% 상승했고 거래대금 3억 6천이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시간에 2.64% 상승했고 거래대금이 5억 2,900만 원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오전에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종합뉴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저성장 불편한 진실 마주한 정부, 성장률 대폭 낮춘다라는 뉴스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대폭 낮춥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째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준 수출마저 쪼그라들고 있다고 하네요. 경기 회복 기대감에 선제투자, 한미약품,
SK케미칼 등 공장이 신축 증설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앞서 본 저성장 뉴스와는 다르게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시장이 호전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투자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올 들어서 롯데칠성음료, 대한유화, SK케미칼 등이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저유가 등으로 투자 여력이 생긴 데다가 글로벌 경기가 미약하게 남아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중견기업 중심으로 선제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신규 시설 투자 나선 주요 기업을 제가 사진으로 카페에 올려놨고요. 한 번씩 보시면 되겠네요. 관련 종목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한미약품이 오전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그 R&D 비용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회사의 1위로 꼽혔더라고요. 한미약품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노베이션, SKD&D, 토니모리노 등 쪼개기 행렬, 거래 늘리니 주가 뜨네, 액면 분할주 전성시대라는 뉴스입니다. 주식수를 10배로 늘려서 거래량을 키우는 게 향후 주가 상승에 긍정적이라는 판단으로 쪼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자발적으로 액면가를 낮추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상 초유의 저금리 기조로 주식시장이 개인들에 대한 투자처로 떠오른 만큼 주주 친화 정책을 실행하는 액면 분할 기업이 더욱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액면 분할 후에 거래량이 급증한 주요 상장사들이 제1기획, 현대그린푸드, 녹십자홀딩스 등 있고요. 액면가와 반비례하는 회전율, 삼성전자, 삼성 SDS, 제일모직이 있네요. 삼성전자가 이 로고가 파란색이라서 참 그래요. 네, 사진으로 다시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 LG전자 TV 가전 부진 실적의 발목. 삼성하고 LG전자 모두가 달러화 강세로 TV 부문은 적자 전환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전략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어서 주목할 만은 하네요. 테마별 뉴스 살펴볼게요. 어제 중국 노동절 관련 중국 소비재 뉴스 가장 먼저 말씀드렸었는데요. 관련 종목들이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최근 가장 핫한 테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보셔야 할 섹터일 것 같은데요. 중국 노동절 중국 소비재 10만 요커가 몰려오니까 메디톡스 코리아나가 급등했네요. 중국 노동절 연휴 동안 한국을 찾는 요우커 숫자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면서 수혜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분야고 또 계속 나오는 뉴스죠. 화장품을 선두로 지금 면세점, 유아용품, 의류, 밥통, 세금 환급주들까지 모두 중국 관광객들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증시 영향이 한국에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미국보다도. 유아용품 관련해서 보령, 아가방, 제로투세븐, 모나미, 모나리자, 윌비스 깨끗한 나라 있고요. 다들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어제 보령하고 아가방은 외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의류는 한세실업, MK트렌드, 베이직하우스, 한섬, 영원무역, 휠라코리아, LF 등 있고요. 의류 쪽에서는 호가가 얇은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매매하시고요. 밥통은 쿠쿠전자, 리온쿠첸, PM풍년 등 있습니다. 세금 환급 관련해서는 하이셀, KTS 등 보시면 되겠네요. 중국 노동절 화장품, 유커호재 화장품주 초강세, 중국 노동절 연휴 앞두고 뷰티와 화장품주가 후끈 달아오른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화장품주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정리해 놓은 거 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주의하실 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실적이나 네, 수급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실체가 없이 오르기만 하는 종목들은 위험하잖아요.
이제 종목 선별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은. 그리고 중국 노동절을 또 면세점 섹터 한번 볼게요. 유커의 면세점은 웃고 해외 관광객의 백화점 물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최근 시내 면세점 추진하는 기업들이 이슈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유진 기업이 시내 면세점 이슈로 상한가에 가기도 했고요. 유커 등 외인 관광객과 내국인의 해외여행 급증에 백화점과 면세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면세점은 올해도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네요. 근데 오전에 호텔 신라 뉴스가 나왔는데 챙겨보시길 바래요. 네. 관련주로 호텔 신라, 현대산업, 현대백화점, 신세계,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유진기업 등 있고요. 호텔 신라는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약 관련해서 살펴볼게요. 상위 제약사 R&D 투자 천차만별. 한미약품의 신약 수출 성공을 계기로 제약사의 연구개발 능력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국내 제약사가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개발은 시간이 누적될수록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의 연구개발 노력 차이는 해당 업체의 미래 경기장 먹거리 시작 마련에 10분 차지하는 전입니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R&B에 투자하는 회사에다가 우리도 같이 투자하는 게 훨씬 전망이 있어 보이죠. 제가 전에 제약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약 관련 회사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조심해서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국내 제약산업 R&D 수출 타고 성장세 이어간다. 국내 제약산업 성장세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2015년 제약산업은 민간 소비의 점진적 회복, 지속적인 고부가, 신제품 출시 및 글로벌 판매 비중 확대 등 매출 증가의 긍정적인 요인들로 인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관련주로 동아소시홀딩, 동아ST, 종근당,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보시면 되겠네요. 핀테크 살펴볼게요. KG 이니시스하고 K페이 간편 결제에 삼성 SDS 생체 인증 솔루션 도입한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죠. 어제 장중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 삼성과 생체 인증 솔루션을 이용해서 앱 로그인 및 결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고요. 뉴스가 나온 뒤에 개인들이 순간 수급이 빵 들어온 뒤에 다시 주가를 반납했습니다. 삼성과 생체 인식 핀테크 사업 하는 것이니까 오늘도 움직임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관련주로는 핀테크 관련주로는 다날, 한국사이버, KG이니, KG모빌, 나이스정보, 갤럭시아컴즈 등 있고요. 생체인식 관련주들도 덤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지문 쪽에 슈프리마, 크루셜텍, 아모텍, RF텍, 얼굴 인식 쪽에는 퍼스텍, 슈프리마, DMS, 삼본, 정밀전자, 필링크 등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뉴스가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혁신, 글로벌 가전시장 성장 이끌 것. 기기를 서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혁신이 앞으로 3에서 5년 내에 세계 가전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로 코코메스넷, 엔텔스 등등 보시면 되겠고요. 사물인터넷이 당장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는 거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니까 항상 예의주시하실 필요는 있어요. 전기차 관련 볼게요. SK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탄력을 한다는 뉴스인데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산 공장 증설로 완공된 서산 공장 증설로 완공 때에는 연 3만 배터리 생산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모델링 관련주 한번 볼게요. 서울시 낡은 집 고칠 때 최대 9천만 원 저금리 지원한다는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낡은 저층 주택을 개량할 때 자금을 9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주택 신축, 개량 저리융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리모델링 관련주로는 한샘, 현대리바트, 벽산, 하츠, NX, 이건산업 등등등 있습니다. 정치재보선주 살펴볼게요. 김무성 대 문재인, 대선급 재보선 결산 누가 웃을까? 이번 재보선은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향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 문재인, 김무성 관련주 적어놓은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개별주들 한번 볼게요. 하나대투증권에서 SOE를 목표가 8만원으로 상향했고요.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네요. 한국항공우주가 1분기 영업이익 예상 상회 목표가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인지컨트롤스가 친환경 차량 온도 제어로 성장 엔진을 장착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나노스는 휴대폰 OIS 사물인터넷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근데 나노스는 제가 오전에 좀 봤는데 수급은 별로 좋지가 않아 보여요. 호텔신라 양호한 1쿼터 더 좋을 2쿼터. 근데 오전에는 또 그닥이라는 뉴스가 나와서 두 개 다 참고해서 분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LG생명과학 1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신한증권 리포트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분기 실적 기대 이상 절대 저평가 국면이라는 뉴스 장 있습니다. 시작 5분 전입니다. CJENM이 어저께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VOD의 강자 실적 대폭 개선 전망 한국증권의 리포트입니다. CS윈드가 364억 규모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 있고요. 테크윙도 메모리 업황 호조, 자회사 턴어라운드 사상 최대 실적, 대우증권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가 원익 IPS와 테스를 반도체 장비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부터는 3D 낸드 투자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원익도 어저께 수급이 굉장히 셌습니다. 날씨가 오늘 비 내리며 더위 주춤 한다는 전망인데요. 어제 나스닥이 바이오주들 실적 악화로 하락했는데 미국 기침에 우리나라 증시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모두 조심조심 잃지 않는 매매하시고요. 그리고 내추럴 오늘 하한가 풀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내추럴을 틀어드릴게요. 이 내추럴은 내자예요. 왜 아이?